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지혜의 문을 두드립니다. 안방으로 찾아가는 명사들의 명강초대 굿클래스. 또 오늘은 또 어떤 강의가 있을지 참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면서 상대방의 말 한마디 또 반응에 굉장히 상처받고 그 관계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기 있어요. 맞아요. 여기. 저도 형의 한마디 한마디 상처받은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조심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명쾌한 해답과 따스한 힐링까지 안겨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의 강의, 더 나은 관계를 꿈꾸는 21세기 현대인들을 위한 심리 코칭 윤서진 코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윤서진 코치입니다.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여러분 깻잎 논쟁 들어보셨죠? 이거 저희 했었어요, 여기서. 저희 저걸로 한 6박 7일 정도 얘기했어요. 그러셨군요. 네, 한 네. 번 더 얘기 나눠볼게요. 네. 깻잎 논쟁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내 그 동성인 친구에게 내 배우자나 애인이 뭐 이렇게 좀 밥을 먹는데 깻잎을 떼주는 거 되냐, 안 되냐.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랫동안 생각을 해보셨겠지만, 네. 네. 뭐 상관없다. 세 분 중에 어떠신가요? 저는 상관없다. 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도 상관없다. 세 분은 다 네. 상관이 없으시군요. 네. 다양한 세대들에게 이 깻잎 논쟁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서 계속 이게 깻잎 논쟁으로 사실은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깻잎 논쟁에 사실은 선이라는 것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이게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안 되고 또 서로 애인 간에도 나는 괜찮아, 너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이 조금 다르잖아요. 네. 그게 바로 서로가 갖고 있는 이제 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깻잎을 떼임을 당하는 제3자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도움이 또 좋을 수도 있고 또 아니 굳이 이렇게 코로나 시기에 이런 친절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실은 이 깻잎 논쟁은 단순한 깻잎을 떼주냐 안 떼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는 이제 관계의 선이라는 것이 좀 숨어져 있습니다. 네, 다음 장표를 좀 보시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선 긋다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시죠. 맞아요. 특히 요즘 많이 씁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떤 말들을 쓰시나요? 절교. 저희가 네, 또 뭐 거리를 두다. 맞아요. 거리를 두다. 인간관계의 뭐 안전한 거리 이런 말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요. 바운더리, 뭐 경계, 벽. 그래서 철벽남, 철벽녀. 네, 철벽치다 많이 들어보셨죠? 누가 다가오면 그거를 완전하게 좀 거절하고 또 자기만의 또 세계를 갖고 있어서 다가가기가 힘든 사람들을 철벽남, 철벽녀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선에 대한 표현을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영어로 혹시 이 선이라는 거, 선 넘지 마. 영어로 혹시 뭔지 아시나요? Don't cross the line이 영어의 표현인데요. 실제 외국 영화를 보면요. 많이 이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나라만, 동양 사람만 이 선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다양한 글로벌리 모든 사람들이 인간이면 이 경계, 바운더리, 선이라는 거를 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지금 해볼 거고요. 네, 다음 장표를 좀 보시면 실제 우리 일상에서 선 넘는 사람들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례를 찾아보는 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떤 경험이 있으셨어요? 이 사람 선 넘네. 또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너 좀 선 넘는 것 같아? 라는 이제 지적을 받으신 적도 있으실 수도 있죠. 여러분들 좀 경험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떨 때 좀 누군가가 선 넘네? 이런 생각이 좀 드셨나요? 제 의사를 안 물어보고 여기 이거 맛있으니까 이거 먹어 뭐 이러면은 나는 딴 거 먹고 싶은데 네. 저 메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관계 때문에 먹은 적도 사실 있기는 하거든요. 아, 존중받지 않는 느낌이 좀 드셨나 보네요. 네, 네, 다음에 또 물어볼게요. 물어봐 주세요. 네. 먹으러 가자 이러지 마. 네. 아, 잘 먹던데 왜? 네. 네, 네. 또 그러니까 보통 선의로 저한테 제안한다고 하지만 그게 제 선택권을 침해할 때 선 넘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 뭐 그냥 작은 오지랖이라도 네. 내가 이 옷을 사고 싶은데 너 그거 안 어울려 이거 입어 이렇게 하면은 그게 기분 나쁠 때도 있고 뭐 이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먹고 싶고 이거 먹고 싶은데 이게 맛있어 이거 먹어 이렇게 하면 선 넘는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아, 네, 의사를 좀 존중받지 못할 네, 때, 맞아요. 선택권을 침해당할 때 이럴 때 느끼셨군요. 루카스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음악 하는 이제 직업이니까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만약에 여기서 학생들이 뭐 음악 하나 틀렸어요. 그럼 제가 이제 지적을 해줄 수 있는 위치기는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게 저렇게 하면 안 좋고 안 좋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데 그거를 제가 학생이 아닌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선을 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아, 네, 그런 적이 네. 몇 번 있거든요. 형이 넘었네요. 내가 넘었지. 그래서 그다음부터 가만히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세 분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누군가에게 좀 존중받지 못하는 느낌이 들 때, 그러면 이거 말하기는 조금 껄끄러운데 좀 그래도 좋은 의도겠지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좀 불편한 느낌? 그리고 또 뭔가 나는 선의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또 받아들여질지 모를 때 그 선의라는 게 참 애매해요. 그래서 실제 많은 사례들을 보면요. 여러분들 뭐 드라마라던가 아니면 친구분들, 가족분들과 이야기 나누실 때 조금 잘해줬는데 무례하게 대하는 어떤 후배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SNS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네, 이런 것도 일상에서 참 많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시어머니나 뭐 친정 어머니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비밀번호, 이게 현관번호를 비밀번호 누르고 그냥 들어왔을 때 그 당황스러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아주 일상에서 많이 나누는 선을 조금 넘네, 좀 이상하네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경우 많은데요. 그때 뭐 영춘 배우님은 말씀을 하셨나요? 저는 사실 성격상 예전에는 네. 제가 싫어하는 걸 누가 하더라도 말을 네. 잘 못했어요. 예. 네. 예를 들면 누가 제 앞에서 여자친구가 방구를 꼈어요. 네. 저는 사실 그게 싫거든요. 선을 넘었어. 선을 그럴 넘었어. 수 있죠. 네. 방구는 저 밖에 나가서 끼고 오던가. 근데 나는 만약에 방구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네. 좀 제 의사 표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면 그분이 기분 나빠하거나 맞아요. 네. 민감하니까. 혹은 저랑 헤어지실까봐 나는 계속 만나야 되거든요. 방구 네. 때문에 헤어지기 싫거든요. 네. 그것도 웃기다. 내가 좀 그 사람을 약간 배려하고 또 좀 혹시 이게 기분 나쁠까봐 그다음에 내가 그냥 이해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사실 또 우리가 선이 어딘지 모르는 상황에서의 이제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그 선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사실 한 번도 여러분들 선에 대해서 선 넘지 마, 선 넘네 이런 표현 쓰지만 선을 정의하실 수 있나요? 어려운 것 같아요. 내 네. 기준이지 않나요? 네, 사람마다 너무 사람마다 다 너무 다르고 그 말을 쓰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사실은 없어요. 네. 학교에서도 가르쳐 준 적이 없고요. 네. 네, 본격적으로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장표를 이제 좀 보면요. 선이라는 건 사실은 이제 경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운더리라는 부분인데요. 네, 이 바운더리의 의미를 볼게요. 네. 바운더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을 긋는다는 건 나랑 다른 사람을 구분 짓는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선의 또 다른 의미를 보면, 네, 여기까지가 내 책임. 그리고 그 밖의 거는 내 책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책임, 타인의 책임, 책임의 영역을 나누는 게 또 선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 그다음에 내가 싫어하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내가 허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는 내가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분을 나타내는 게 바로 경계고 그 경계를 구분 짓는 것이 선입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좀 한 문장으로 경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네, 경계라는 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 지점을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세 분 앉아 계신데요. 각자 자리가 이제 다 따로따로 있죠. 네. 근데 굳이 만약에 그 김영준 배우님이 루카스님 옆으로 막 이렇게 자리가 있는데도 한다는 거는 뭔가 좀 이상하고 불편해 보이고 왜 이러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 분은 보이는 지금 물리적으로도 각각의 시작점과 끝점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시작점과 끝점이 누구나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세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작과 끝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얼마나 좀 이 경계 잘 지키고 계신지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를 조금 해볼게요. 지금부터 제가 10가지 문항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는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같이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나는 상대의 요청을 잘 거절하지 못한다. 네, 맞으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2번, 나는 내가 인간관계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모른다. 그다음에 3번은요. 상대가 자주 선을 넘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4번은 내가 수용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다음에 5번째는요. 인간관계를 챙기느라 자기관리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네, 6번째입니다. 종교나 정치 등에 대해서 같은 입장을 취할 것을 많이 권유받는다. 그다음에 7번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자주 받는다. 이건 돈뿐만이 아니라 어떤 물건 같은 것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8번째는요, 원치 않는 스킨십으로 불편한 적이 있다. 이거는 뭐 동성이든 이성이든 네,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9번째는요, 다른 사람에게 원치 않는 나의 시간이나 에너지를 쓴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관계 유지를 위해서 내가 상대에게 주로 맞추는 편이다. 네, 지금 이제 10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몇 개나 해당이 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 4개요. 4개 해당되셨군요. 네. 전 2개? 2개. 네. 네. 저도 2개. 네. 여러분들이 10가지 중에서요, 3개 정도까지 체크를 하시면 선을 좀 잘 긋는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4개에서 7개를 체크하셨다고 하면 아직 그 경계, 이 선이라는 게 조금 모호하신 분일 수 있어요. 혹은 8개 이상이다 하면 아예 선이 없는, 네, 프리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선을 잘 긋는다는 의미, 그 다음에 경계가 모호하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노란색, 주황색, 그 그린색의 사람이 있는데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경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 것 같아요? A, B, C라고 해볼까요? 네. C 아닐까요? C, 네. 전은혜 모델님은 C 하셨고요. 네. 저는 1번이요. 1번. A, A라고 하셨고. 루카스님은? 저도 A. 네. A. 네. 답은요. C입니다. 네, 은혜님이 맞추셨어요. 네,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볼게요. 그 다음 장표로 가보면 아까 4개 이상 혹시 경계가 모호하다라고 하신 분의 그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는 듬성듬성 지금 이제 구멍이 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건요, 다른 사람과 너무 많은 개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요. 소위 TMI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거절을 잘 못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거절을 못하는 이유가 내가 거절을 하면 다른 사람이 기분 나쁠까 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에너지나 시간을 이제 좀 쓰는 것들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또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막 많이 도와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위 저희가 말하는 오지라퍼. 네, 오지라퍼가 이제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반면에요. 이렇게 너무나 완고하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경계가 젖은 모습을 보면요. 이게 우리가 처음 아까 말한 철벽남, 철벽녀의 모습이겠죠. 이 아무도 이 안으로 다가올 수도 없고 또 이 사람도 밖으로 나가지 않겠죠. 그래서 사실은 고립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선을 되게 잘 지킨다는 거가 너무나 너무 명확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는 거를 좀 차단할 수가 있어서 이런 거는 조금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쟤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쟤는 뭘 생각하는 거지? 뭘 느끼고 있는 거지? 저 사람 너무 미스테리해 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곁을 절대 내주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경계가 너무 완고할 때 모습이겠죠.
자, 반면에 가장 건강한 경계의 모습은요, 내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어느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 또 바랄 수 있는지를 또 알고요. 그 다음에 너무 적절한, 그러니까 많지도 않게, 그러니까 TMI도 아니고 너무 안 보여주지도 않고 적절하게 내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걸 필요하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상태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건강한 경계예요. 네. 자, 그래서 그 다음 장표를 이제 좀 보시면 이 건강한 경계가 왜 우리한테 지금 필요하냐면요. 관계의 수명을 연장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요. 서로 지킬 것은 지키고, 그다음에 서로 간섭하지 않을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냥 믿고 맡기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경계를 잘 이렇게 너무 세우면 그 관계가 끊어질까봐 사실은 사람들은 조급해하는데 그 반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친한 관계를 정말 생각해 보시면 그럴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유해한 관계를 제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이렇게 하는 거 나는 내 의견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네. 네, 그게 바로 이제 손절의 단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나한테 피해를 주고 괴롭게 하고 한다면 아, 이 관계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관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그 선을 긋는다는 건 내가 어디까지 좋아하고 싫어하고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이런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게 여러분들이 선을 갖는 의미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선 긋기가 참 조금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네. 아, 내가 굳이 이 말 하면 얘는 나 배려해줘서 말했는데 아,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라는 것 때문에 선긋기를 조금 멈추세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네. 아, 내가 이렇게 거절하면 얘가 싫어하겠지, 실망하겠지 이런 생각. 네. 그리고 또 내가 뭐라고. 네, 내가 뭐라고 자꾸 선을 긋겠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가 뭐라고에 숨겨져 있는 감정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네, 여러분 자존감 얘기 엄청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정도인데 내 스스로 내가 좋은 이유를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는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선을 긋고 내가 여기까지 나는 이거 지켜줘라는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나를 혹시 더 멀리 할까봐. 이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선 긋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경계를 잘 만들고 또 지키는 걸까라는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배우신 적이 없잖아요. 네, 맞죠. 네, 배우신 적이 없어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보통 이제 선을 그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긋고 지키고 계세요, 지금 현재? 저는 좀 네. 돌이켜 보니까 좀 극단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말은 안 하고 네. 내가 좀 싫어하는 걸 계속하면 그냥 피하게 되는. 예. 아, 그냥. 예, 네. 선을 아예 뭐 이렇게 해달라고도 안 하고 그냥 네. 보고 보다가 그냥 이 사람이 자꾸 그 똑같은 행동을 계속 하잖아요. 어차피 이제 본인의 성격이니까. 그럼 그냥 피하게 되는 이렇게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하지 않고 조금 시간을 갖고 지켜보시면서 반복되면 결국 스스로 물러나는 네. 그런 전략을 쓰고 계시는군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런 경우가 또 많죠. 네. 저는 아까 그 ABC 있었잖아요. 네. 보니까 A의 형태인 것 같아요. 저는 친하고 네. 이런 사람들은 정보 공유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그 친한 사람들끼리는 좀 선을 넘는, 서로 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도 그냥 어느 정도 서로 커버가 되고 약간 그런 형태로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고, 저도 선을 많이 넘는 경우가 이제 뭐 관계가 그렇게 친하지 않는데 선을 찾고 넘는다 하면은 저는 그런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예, 어느 정도 막 자주 그러지는 않지만 네. 좀 이게 심하다 하면은 어느 순간에는 얘기를 좀
했던 그런 경우들이 좀 생각도 나고. 네. 그런 네. 것 같아요. 그때 그럼 이야기를 용기 있게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저한테 한번 해주세요. 부장님 일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럼 가르쳐 줘 일단은 저기. 그때 뭐 정확히 기억은 이제 뭐 잘 안 나는데 제가 이렇게 그 상당히 돌려서 부드럽게는 얘기를 네. 그러니까 상당히 얘기를 직설적으로는 못했고 상당히 돌려서 부드럽게는 얘기를 해서 네. 그쪽도 조금 수용을 이렇게 좀 기분 나쁘지 않게 좀 네. 수용을 이렇게 했었던 사례가 머릿속에 지금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도 세련되게 조금 부드럽게 네, 이야기를 네. 조금 하셔서 예, 예. 어쨌든 그 행동을 좀 하지 않아서 지금도 잘 지내고 계세요, 그분과? 지금 연락 안 한 거예요. 세련되게 말 잘한 거 맞으시죠? 세련되게 네. 말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은 관계가 그렇게 하고 나서도 유지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 유지가 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사람이랑. 예. 네. 그러니까 뭔가 그 불편함을 네, 한번 네, 네, 느껴서 이야기는 했지만 네. 그래도 또 잘 지내기는 조금 또 예. 어려운. 그렇게 잘 지내는 사람도 네. 있고 네. 아닌 사람도 있고. 네. 네. 그렇구나. 전은혜 모델님은 또 어떤 혹시 이런 선에 대한 경험들 있으셨나요? 저는 비슷한데 저는 말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안 할 때는 이제 이렇게 피하거나 네. 할 때는 제가 이 말을 해도 관계가 깨어지지 않겠다라는 그 신뢰가 있는 관계에서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내 얘기를 사랑으로 받아주느냐에 대한 네. 그런 기준, 개인적인 기준 하에 네.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사람과 어느 정도 신뢰가 있고 네. 내가 이 얘기를 해도 좀 괜찮을지에 따라서. 그럼 그럴 때 좀 가까운 사이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셨어요? 진짜 친한 동생인데 가끔 이렇게 예의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저는 친하니까 그게 예의 없는 행동이 아니란 걸 알아요. 이 친구가 선의로 하는 행동이라는 걸 알아서 동생아, 근데 이렇게 하면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은 너를 오해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줄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근데 사실 저도 그런 얘기 듣는 거 좋아하고 또 누가 얘기해주면 솔직히 잠깐 기분 나쁘지만 내가 그랬나 이렇게 돌아보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저는 사랑이라고 여기니까 저도 그거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은 그렇구나 고마워라던가 난 몰랐어라던가 그런 식의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가까운 관계니까 이제 네. 좀 오히려 조언해 주는 거에 고마움과 그다음에 본인이 몰랐던 거를 좀 깨닫게 해주는 네. 그런 좋은 경우도 있네요. 혹시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이건 좀 선 넘는 것 같아라는 얘기를 혹시 아까 루카스님은 한번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고 생각했는데 네. 혹시 들어보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요. 네. 지금 선 넘지 마. 너 지금 그러면은- 선 넘는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시면. 이거 안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이거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네. 예. 조심할 것 건강하다. 같아요. 예. 조심할 것 같으세요. 이 친구는 이런 걸 안 좋아하는구나. 네. 오케이. 그럴 수 오. 있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감정이 만약에 든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지 않나. 예, 일단 너 선 넘었어? 이러면 일단은 1차적으로는 기분이 나쁠. 맞아요. 내가 것 같다는- 잘못했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그치. 예. 약간 나빠요. 약간 나쁘지만 고민은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에서 그랬을까? 어떤 포인트에서 내가 조금 이 사람 말처럼 보였을까? 이런 고민이 조금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기분은 썩 기분이 좋지 좋지는 않다. 않다. 좋지 않다. 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걸 개선을 하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방금 근데 이제 진짜 관계가 어떤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정말 가까운 분이면은 제가 내가 이걸 굳이 안 해도 되고 하면은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면 네.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슨 정치 얘기를 했는데 나는 정치 얘기 안 듣고 싶으니까 나한테는 하지 마. 선 넘었어. 이렇게 하면 그냥 걔한테 굳이 안 해도 상관없으니까 저도 그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되니까. 근데 내가 너무 무의식적으로 나는 계속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거를 또 선 넘었다 그러면 네. 그분이랑 좀 관계가 어려워질 것 같긴 하네요. 네. 이걸 해야 되니까 나는 이걸.
네, 매일 네. 하는 거니까. 예.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까 처음에는 관계의 어떤 신뢰도에 따라서 또 잘 달라졌고 네. 어떤 주제에 따라서도 네, 이거를 계속 이야기가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가 우리 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선을 앞으로 좀 더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네. 또 좀 달라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선에 대한 여러분들이 도대체 선 넘지 마 또는 선 넘네라는 말에서 선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한번 쭉 파악을 해봤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것처럼 지금도 이게 참 모호하다 아직 되게 명확한 느낌은 조금 안 드실 것 같아요. 네. 되게 어떤 사람이 선 넘는 경우 또 내가 선 넘는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었지 이제 좀 불분명하실 텐데 사실은 이 선에도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다음 차시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어떤 경계의 영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영역별로 어떻게 내가 미리 생각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를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떻게 잘 이야기하는지에 따라서 나를 지키고 또 다른 사람을 동시에 배려할 수도 있어요. 아까 은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상대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도 있고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이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이 다음 차시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다양한 영역의 경계를 우리가 지키고 또 미리 또 내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